이쇼니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유튜브를 한 개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연도 10월 달에 있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과 그리고 제가 했었던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를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좀 단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인데요. 부동산 관련된 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불안한 감정이 들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학 자격증이나 이런 거 많이 준비해봤는데 당장 어딘가로 이직을 할 건 또 아니었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나를 좀 개발하고 싶다라는,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격증 공부를 좀 막연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 기간은 지금 확인해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21년도 작년 12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22년도 올해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되고요. 저는 8시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했고, 왕복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조금 수월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연차도 좀 쌓인 게 있었어가지고 10개에서 12개 정도 이번 연도에 공부를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5월부터 코로나가 조금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서 중간중간 회식을 자주 갔었고, 그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서 주말마다 이제 토요일마다 데이트를 꼭 한 번씩 했었고요. 친구들도 시험 3개월 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얼굴만 보는 정도로 만나고, 그 전에는 뭐 모임이나 생일 같은 거 있으면 7, 8월까지는 친구들을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저의 합격 점수는 1차가 학개론이 75점, 그리고 민법이 47.5점 해서 1차 평균이 61.25점으로 합격했고요. 2차는 중개사법 80점, 공법 45점, 공시세법 합쳐서 55점 해서 2차 평균 6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이제 딱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엄청 좋은 점수가 절대 아니고 그냥 딱 턱걸이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봤을 때 이번 연도 1차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1차 합격률이 20% 이상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번에는 20% 이하로 확인이 됐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한 걸 보면은 저도 시험 볼 때 되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특히 학개론 과목이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이의제기 문제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합격, 불합격을 받았을 점수예요. 근데 다행히도 1차에서 이의제기 문제가 통과된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공부했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공부 루틴을 한번 간단하게 계획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보통 집이나 독서실에서 주로 많이 했고요. 독서실 개방형은 조금 집중이 안 돼서 밀폐형에서 따로 월에 한 14만 원 정도 하고 전기권 끊어가지고 공부를 혼자 했었던 것 같고, 저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제 독서실로 이동을 하고 1시간 정도 밥 먹으면서 강의 듣고, 그리고 쪽잠 1시간 정도 자고, 그리고 공부를 하루에 평균 회식하는 날이나 친구 만나지 않는 날로 치면은 한 4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집 가서 뭐 핸드폰 만지고 씻고 그러고 누워서 자게 되면 한 2-3시간 정도 평일에는 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조금 평일에는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5번째로 순 공부 시간은 제가 요즘 열품타라는 어플로 많이 이제 전자로 기록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 이제 수기로 기입하는 플래너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에야 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찍으려고 정산해봤는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공부한 시간이 주중에는 한 834시간 정도고 주말에는 444시간 정도 해가지고 총 1278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고 플래너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중에 뭐 회식 있었던 날이나 아니면 힘들어서 공부를 안 한 날 제외하고 3,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중에는 평균으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데이트하고 뭐하고 뭐 이런 시간까지 해서 5시간 정도. 그래서 270일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공부를 했던 시간이 270일로 잡았을 때 한 일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공휴일은 제가 다 주말로 잡았고요. 제가 코로나 걸렸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연차도 많이 냈고 재택도 3월까지는 몇 번 많이 했어가지고 요때 공부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6번째로 과목별 공부 방법하고 인강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현강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직장인이라 들을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서 저는 인강을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인강으로만 했었고, 인강은 방문각에서 인강을 했었어요. 방문각 선택한 이유는 주변에서 에듀윌도 되게 유명하지만 이제 방문각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에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평생회원 환급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냈었던 비용을 합격을 하게 되면, 첫 해에 합격을 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이 패키지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학계론이라는 과목에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문과고 수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계산 문제 풀기 싫었지만 다 버릴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 강의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랑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쉬운 문제들 교수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체크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꼭 풀고 연습을 해서 넘어가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학계론도 이론 과목이지만 그 문장 안에 답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서 이런 키워드들 체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갈등? 충돌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법이다 보니까 다른 공법이나 중개사법보다 굉장히 저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 7월 때까지 거의 40점에서 50점 사이로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나왔고, 민법은 정말 저한테 어려운 과목이었고 힘든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방문가 김덕수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문장 전체 읽지 말고 키워드만 체크를 해서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하는 훈련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그 키워드 연습 잡아서 하는 걸로 인해서 모의고사 점수는 한 70점대로 향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1차에서 학계론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민법에서 멘붕이 와가지고 거의 지문을 못 읽어서 한 45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법은 책도 워낙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이 많고 두꺼워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다 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문제도 너무 많이 출제되는 것 같고 이번 시험도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공법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공법 같은 과목은 과락만 면하자. 과락이 40점이니까요. 40점만 넘기자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공부를 좀 꾸준히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어쨌든 기출 지문 위주로 대부분이 나오는 게 맞기는 하니까 새로운 문제 제외하고는. 그래서 공법은 과락만 면할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자세히 외웠던 것 같아요. 양이 되게 많은데 학원들에서 나눠주는 이런 나중에 필수서나 요약집 같은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 내용이 다 담겨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필수서랑 요약집을 조사 하나도 빠짐없이 뭐뭐까지, 뭐뭐 이상, 이내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외워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대신 중개사법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외우면 그게 진짜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시험이 조금 쉽기도 했지만 제가 중개사법이 80점이 나왔거든요. 중개사법은 막판에 정말 열심히 하시면
득점이 무조건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지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다 패스를 하고 중요하게 답이 되는 키워드가 있는 지문들을 많이 익혀 놓으시면 충분히 득점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공시법은 지적법하고 등기법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적법은 약간 지리 공부하는 느낌?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데 등기법은 사실 굉장히 헷갈리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공시법에 이제 등기법 파트에서 득점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적법을 일단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여유가 되면 등기법을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등기법도 막 엄청 어렵다, 이건 공법만큼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시법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 공시법하고 세법이랑 같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세법이 총 16문제인데 세법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정말 강의만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 막판에 계속 틀리는 뭐 오답 문제나 기출지문 몇 개 적어서 외운 거 말고는 네,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것 같고, 막판에는 기출지문 위주로 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세법은 뭐 개정사항이 저 때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개정사항 반영해서 주의하셔서 공부하시면, 세법은 네, 일단 제가 워낙 싫어했던 과목이라서 딱히 공부 팁이 없어요. 그냥 강의를 좀 많이 반복적으로 들었다? 저는 박문각 하원진 교수님 거 들었는데 계속 강의 안에서 세법을 학생들이 보통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거 들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전 과목 다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해 못하면 그냥 패스, 그리고 일단은 암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혼자 네이버 찾아보지 않기, 그리고 책 혼자 정독하지 않기, 차라리 강의를 좀 더 듣기. 저는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로 저만의 공부 방법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막판 따로 필기 노트나 이런 건 안 했어요. 강의랑 필수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것 같고, 막판에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나 지문들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과목별로 얇은 노트에 모아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읽었는데 그쪽에서 꽤 많은 지문들이, 제가 주력적으로 외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지문들이 나왔어서 저는 오답 노트가 굉장히 도움이 저한테는 많이 됐어요. 저는 딱 한 달 전에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따로 필기는 따로 노트를 정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목이 다 법에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지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처음에 조금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지문들이 길고 어려운데, 그 중에서 답이 되는 키워드들만 찾아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수님 말씀 잘 듣기. 교수님들이 다 보유하고 계시는 뭐 카페나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서 그런 자료들 잘 활용하고, 그리고 숙제 같은 거를 인강이라도 내주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암기장이나 익힘장이라고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좋은 자료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책으로만 다 정독해서 외워야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시험 준비할 때 초반에 너무 강의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강의, 뭐 1, 2월 강의, 3, 4월 강의 이렇게 다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5, 6월에 예상 문제 강의도 아예 뛰어넘어 버렸는데, 그걸 패스해도 너무 진짜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진짜 전 따라가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강의만 듣다가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만 듣다가 너무 좋은 강의긴 하지만 강의만 듣다가 조금 시험 망할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저 혼자 따로 필수서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안 외워지는 건 좀 써서 외우고 깨작깨작.
그렇게 해서 복습을 했는데 이때 조금 기본 강의 들었던 베이스들의 이해들이나 뭐 기억들이랑 그리고 저의 복습 효과까지 합쳐져서 이때 조금 모의고사 점수가 그래도 합격점은 아니었지만 조금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서 복습, 나만의 복습법 어떤 것도 좋으니 복습을 꼭 강의와 병행을 하시는 게 강의는 조금 뒤쳐져도 되니까 복습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저는 이제 직장인이라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육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들마다 틀리겠지만 강의 배속 2.0 이상에도 딕션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되게 깔끔하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나는 기초 강의를 다 들었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나 뭐 그런 건 없다라고 하시면은 2.0 이상으로 들어서 강의 시간 줄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저는 모든 책에 인덱스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인덱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포스트잇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모르는 부분 체크할 수 있도록 붙여가지고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7번째로는 제가 그 가족들이나 뭐 회사에서 자주 연락하는 뭐 지인이나 뭐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서 남자친구나 뭐 이런 자주 연락한 친구들 카톡 이름을 이제 중개사법 암기 코드로 다 해놨었거든요. 중개사법이 되게 짜잘짜잘하게 외울 게 아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암기 코드로 바꿔놓으니까 확실히 외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이름을 암기 코드로 바꿔놓는 거,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너무 안 외워지면 이제 필기 정리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씩 쓰면서 복습을 하면 과학적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쓰면서 하는 게 더 두뇌에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면지나 아이패드 활용해서 좀 쓰면서 복습을 했었던 것 같고요. 9번째로는 현장에서 모의고사 꼭 보기. 저는 5월 달부터 그 학원 뭐 다른 타사도 다 신청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 수강생들도 이제 학원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금액을 지불을 하시고 현장 모의고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모의고사 보면 내가 시간 안에 얼만큼 문제를 풀 수 있고 이제 답안지까지 마킹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느낄 수 있고, 또 현장에 대한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덜 떠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모의고사 꼭 현장에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저는 인스타 공부 계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1일 1피드를 막판에는 좀 못했지만 그 초반에 1일 1피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쌓여서 뭔가 좀 내가 지금 좀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저의 포기를 좀 방지를 해주더라고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나씩 공부했었던 그 누적된 피드들을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어서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인스타에 할애되는 시간이 물론 있어요. 좀 글 쓰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그 시간을 아꼈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제가 좀 포기가 빠른 편이어서 좀 그걸 방지하고자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하시면은 뭐 학원들마다 인스타 계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컨텐츠 같은 거 많이 올려주셔서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인치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뭐 필요한 자료나 팁이나 이런 것들 주고받고 응원하고 서로 좀 시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로 공부 기록 남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패드가 굉장히 유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 친구들도 다 이걸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하려고 산 거긴 한데 저는 아이패드 에어 4를 쓰고 있고요. 아이패드를 쓰면 이제 굿노트라는 어플 유료거든요. 근데 한 번만 결제를 하시면 쭉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 어플로 필기도 할 수 있고 파트별로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놓을 수도 있고 과목별로.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주시는 PDF 자료들 같은 거 다운받아서 넣어가지고 한번 풀고 다시 지우고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써놨었던 것 중에 마음에 안 들면은 종이는 지우기 조금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자노트다 보니까 바로바로 다 지워지고 수정할 수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굿노트 어플하고 그리고 아이패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굳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사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유튜브에 아이패드 공부법 치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뭐 후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찾으셔가지고 한번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아이패드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어도비 스캔 어플이라고 이거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25페이지까지 카메라로 찍어서 책을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PDF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 문제집 같은 거는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서 내가 이거 나중에 풀고 또 풀어보고 싶다 하실 때는 푸시기 전에 그 문제집 다 한 개씩 스캔하셔가지고 저는 이거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막판에는 풀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왜냐면은 종이를 또 따로 스캔을 맡길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어플 사용해가지고 아이패드에 넣어서 문제 좀 반복적으로 부족한 과목들은 그렇게 채워 나갔었던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덱스는 툴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거 비슷한 거 많겠지만 좀 긴 포스트잇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 전체에 다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 활용해서 조금 어려웠었던 지문들이 안 외워지는 거 표시해뒀다가 보고 내가 완벽하게 외웠으면 떼고 또 다른 데 붙이고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좋은 도구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무엇보다 좀 체력이나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잠 못 자서 되게 많이 피곤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보통 저는 피곤하면은 안에 구내염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제가 오쏘물이라는 비타민계 에르메스 그거를 한 3개월치 사가지고 계속 너무 피곤할 때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곤하고 졸린 건 똑같지만 그래도 막 어디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뭐 어디 몸이 안 좋다든지 그렇게 신체적으로 뭔가 질병이 아예 없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쏘몰에 광고를 받을 일도 없겠지만 저는 이 비타민 진짜 최강자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졸릴 때 잠을 쫓는 눈 패치가 있어요. 저는 이거 협찬 받아서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좋아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해서 쓸 정도로 여기 밑에 이렇게 파스처럼 붙이는 그런 패치거든요. 근데 너무 눈 가까이에 붙이시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한 이 정도 붙여가지고 사용하면은 잠깐 잠 깨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기와펜이라고 있는데 저희 뭐 빈칸 뚫어주시는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빈칸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자료들 또한 계속 복사를 해서 새로운 거를 하면은 종이도 낭비가 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와펜을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쓰면은 그게 한 15분 정도 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그 같은 종이에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펜입니다. 그래서 이 펜 되게 저렴하거든요. 저는 이거 한 5개밖에 못 썼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5개 정도 다 썼었어요. 그래서 이 펜 추천드리고 여덟 번째로는 미피 빨간 펜이라고 있는데 보통 빨간 펜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저는 동그라미나 뭐 책점이나 이런 걸 좀 얇은 빨간 펜으로 하고 싶어서 이거 사용했었는데 이거 진짜 그 색연필 똥도 안 나오고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5자루 이상 썼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저는 열품 탈환을 어플 안 하고 제 공부 기록이나 계획을 플래너를 직접 써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쓴 플래너는 이제 모트모트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유명한 회사인데요. 모트모트 플래너가 10분 단위로 다 내가 공부를 했었던 시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 왼쪽 편에는 계획을 적고 오른쪽 편에는 이제 시간을 적어서 되게 이거 하고 나서 한 권 다 완성하면 엄청 뿌듯하고 성취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날로그식으로 플래너를 좀 이렇게 적었었고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사용을 하는 게 좋았던 게 되게 계획적으로 그 전날 다음날 공부할 거를 미리 적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만 체크하고 했을 때 뭔가 도장 깨기 느낌으로 되게 공부하는데 조금 효과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4회 준비생분들 화이팅! 저는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솔직히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뭔가 늦게 새벽에 혼자 여잔데 집에 가야 되는 길도 엄청나게 외롭고 슬펐고 그리고 엄청 졸리고 피곤하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나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그냥 다니던 회사나 다닐까? 뭐 나중에 이걸 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진짜 합격했을 때 그 행복감과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면 좀 며칠 지나긴 했는데 벅차고 기분이 좋거든요. 일단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한 시간은 되게 많은데 집중도 많이 못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공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점이지만 턱걸이지만 합격을 어쨌든 할 수 있었던 시험 충분히 직장인도 도전하실 수 있고 워킹맘 분들도 주변에 되게 많았고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무언가를 같이 병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몸도 많이 망가지고 내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고 저는 진짜 누구나 다 준비 열심히 하시면 1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는 친구들 만나서 리프레시 하시고 그리고 여행도 저도 갔어요. 여름에 여름 휴가 다 갔었고 남자친구랑도 여행을 갔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일도 하고 하면서 그냥 대신 꾸준하게 중간에 스탑만 안 하시면 돼요. 스탑하고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예 공부 놓을 것 같아서 저도 진짜 공부 많이 놓았을 때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34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 말고도 다른 더 좋은 합격 수기 영상 고득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잘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직장인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4회, 35회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그런데 머리보다 더 하고 객관식이잖아요. 화장실 수도 출에 대한 이격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7번을 붙잡고 좌석 배치도에 따라